그래서 굳이 실명의 리스크를 안고 필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매력을 올려드리는 유열림TV 장수지 원장입니다. 필러 시술이 다른 시술에 비해 시술 시간은 짧으면서 시술 직후에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고 또 하고 나면 효과도 즉각적이고 뚜렷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필러는 아무 부위에나 맞아서는 안 됩니다. 필러를 비추하는 부위도 있는데요. 이 비추하는 부위는 필러를 시술하는 원장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은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내 가족, 내 얼굴에도 시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내 얼굴, 내 가족에게는 못하겠다, 이런 시술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러 맞으면 안 되는 부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안전한 필러 시술 받는 데 도움 되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필러 시술 경험 많으실까요? 네, 제가 필러 시술한 지 이제 10년 좀 넘어가지고요. 필러 시술은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필러 시술의 경과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 부위는 보편적으로 시술 직후에도 모양이 괜찮고 흡수되는 기간에도 괜찮다 하는 부위가 있고요. 반대로 이 부위는 다른 시술을 하거나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부위도 생기더라고요. 그럼 필러 어딘가를 채우는 용도로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필러가 뭐예요? 필러는 주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필러라고 하는 것은 히알루론산 필러, 녹는 필러를 이야기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에도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수분도를 유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히알루론산을 가공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필러 비추천하는 부위 첫 번째는 미간주름 필러입니다. 이 미간주름이 있는 부위에는 눈으로 가는 큰 동맥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동맥에 필러가 주입되게 되면 혈관을 막아서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필러 제품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설명서에 보면 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으로 가는 동맥에 필러가 주입될 경우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필러 제품 설명서에는 미간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간 주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필러 없이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요. 미간 주름 필러 없이 미간 보톡스와 미간 콜라겐 재생 주사를 통해서 미간 주름을 개선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굳이 실명의 리스크를 안고 미간 주름에 필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비추천하는 부위는 코필러 부위입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필러 시술 부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어딜까 보면은 코필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필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추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양이에요. 필러를 하고 난 직후에는 코가 수술한 것처럼 오똑하고 예쁩니다. 콧대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유지가 오래되는데요. 근데 코끝은 많이 넣어놔도 연골이기 때문에 잘 못 버텨요.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퍼지게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오똑했던 코가 콧대는 높은데 코끝은 밑으로 처지는 모양 변형이 잘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미간주름 필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필러 역시 실명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예쁜 기간이 한 3달 이내이고 또 실명의 위험성도 있는 부위여서 코필러는 비추드립니다. 그리고 코필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콧대 부분이 넓어지면서 일명 아바타코라고 하죠. 이마에서부터 코끝이 일자로 떨어지는 그 아바타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필러 비추드립니다. 세 번째 필러 비추하는 부위는 눈밑 필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눈밑 필러 가끔 해드려요. 어떤 분을 해드리냐면 20, 30대 초반 눈가 탄력이 괜찮으면서 눈밑 피부가 너무 얇지 않은 분들은 눈밑 필러 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시술하고 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분들은 눈밑 필러 하셔도 되는데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눈가 탄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눈밑 필러를 한다. 필러 티가 날 수 있습니다.
필러는 겔 형태이기 때문에 주변 지지 조직이 잘 받쳐줘야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필러가 이동하거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은 이 눈물꼬랑을 따라서 소세지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눈밑 필러는 탄력이 떨어진 분들이 하면은 뭉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가 주변에 혈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필러 부작용 중에 틴들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틴들 현상은 빛의 산란에 의해서 필러를 넣은 부위가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건데요. 눈밑 피부가 얇고 특히 혈관이 비쳐 보이시는 분들은 이 틴들 현상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추드립니다. 필러는 외부에서 내 몸 안으로 뭔가를 넣어주는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시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술해주시는 선생님과 내 얼굴이 필러에 적합한지, 필러를 넣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시술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필러는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만 오똑하고 턱만 뾰족하고 이러면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과하지 않도록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러 절대 하면 안 되는 부위 알려드렸는데요. 필러 시술을 안전하게 예쁘게 받으면 정말 가성비 좋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너무너무 고생하는 시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는 꼭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시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매력을 올려드리는 유얼림TV 장수지 원장이었습니다.